언젠간 꼭 잡고 말 거야. 안녕하세요. 홈런 원정대장 강원구입니다. 부대장 김유빈입니다. 31일이면 10개 구단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우승팀은 이미 가려졌습니다. 2011년 9월에 창단한 NC가 2013년부터 1군에 진입을 했는데 8시즌 만에 처음으로는 정규 시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지난 24일에 LG랑의 홈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81승 5무 53패로 남은 경기 기록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일 시즌 기준으로 무승부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는 건 이번에 NC가 최초라고 하네요. 네, 저도 경기를 보면서 되게 낯선 장면을 좀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NC가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이었었는데 어쨌든 우승을 확정을 했으니까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청원구장에도 많은 팬들이 있더라고요. 팬들뿐만이 아니라 또 경기장을 찾은 김택진 구단주가 있는 앞에서 이렇게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그 김택진 구단주는 사실 어릴 때부터 야구에 대한 굉장히 로망이 많고 야구에 대한 열성 팬으로 유명했었는데 그 야구 소년이 자기가 직접 만든 야구팀을 가지고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시리즈에서는 김택진 구단주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좀 주목이 되고요. 또 NC 팬들이 반가워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창모 선수가 90일 만에 이제 1군 경기에 다시 등판을 했었는데 사실 팬들 사이는 구창모 실종 사태 아니냐, 어디 갔냐, 우리 창모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또 팀이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에 5번째 투수로 등판해서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한국 시리즈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게 된 만큼 통합 우승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때 사실 두산의 우승 1등 공신이 바로 양의지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그 양의지 선수가 지금은 NC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NC가 좀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동욱 감독이 그 우승을 확정한 후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양의지 선수를 좀 거론했더라고요. 팀의 안방마님인 동시에 그 팀의 타선에서도 중심타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각 팀은 그 내년도 신인과의 계약들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나승엽 선수의 계약이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롯데와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특히 계약금이 5억 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롯데 구단 역사상 신인 계약금 중에 공동 2위에 해당하고요. 야수 중에서는 최고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나승엽 선수가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했고 또 테이블 경쟁 상대가 있던 만큼 롯데에서 조금 더 성의를 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롯데를 선택한 것 또한 뭐 이슈가 되긴 했지만 사실 김지욱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됐던 거 아니냐. 특히 김지욱 선수가 메시지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구단에서 너무 짜게 인색하게 한 거 아니냐. 좀 의식이 됐는지 김지욱 선수가 본인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는 뭐 계약금보다는 롯데라는 구단에 워낙 오고 싶어 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섭섭하지 않다라고 섭섭한 말투로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랑 인터뷰할 때도 계약금 질문을 했을 때 뭐 계약금은 상관이 없고 또 이제 받는 건 다 부모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약금에 관심이 없다는 걸 좀 표현을 했거든요. 프로 계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작정가인지 어느 정도가 후하게 받는 건지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다 구단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기 마련이라서 근데 뭐 신인 선수들 다 너무 걱정하지 않을 것이 이제 시작이고 사실 올해만 또 잘하면 내년에 또 대박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말고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 계약금이 좀 떨어지는 추세였잖아요. 그런데 장재영 선수가 사실 예상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로서는 좀 기대를 했을 텐데 3억 7천만 원이면 꽤 많은 금액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워낙 사실 매스컴도 많이 더 기대를 모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롯데는 어쨌든 뭐 가을 야구는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신인 드래프트의 진정한 위너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내년에는 롯데에는 신인왕 후보만 3명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설레발을 좀 내기도 하는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야구 팬들이 가장 행복한 시즌이 비시즌이에요. 왜냐면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오기 전에 마음껏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멋지세요. 아니 진심이잖아요. 원래 다 비슷해요. 하나도 그렇고 다 비시즌에 가장 행복해 하거든요. 홈런 원정대가 롯진욱에 이어서 롯승엽이 된 나승엽 선수도 섭외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촬영 마치고 바로 인터뷰를 하러 간다고요? 네, 맞죠. 저희 촬영이 끝나고 바로 덕수고로 저희가 향해서 갈 건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자이언츠 TV랑 경쟁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포지션이 어디 갈 건지를 꼭 물어봐달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팬들로서는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갈 자리가 딱히 없는 게 마차도도 있고 그렇다고 어쨌든 뭐 유격수를 소화 가능한 선수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거의 3루수를 소화했고 그렇다고 한동희를 사실 또 밀어낼 순 없고 누가 1루로 갈 것인가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피지컬 키가 좀 큰 선수이기 때문에 구작 선수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작 선수처럼 차라리 외야를 시키는 게 어떠냐 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팬들의 그 행복회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실 그 조던 운동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나승엽 선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홈런 원정대회 메인 코너 지난주 홈런 예측의 결과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주 기아의 터커를 저는 키움의 김하성이 홈런을 때려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협상을 통해서 배치를 2개로 좀 올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잔여 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네, 맞아요. 구단이랑 선수를 둘 다 예측해야 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더 힘든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픽한 선수가 속한 구단은 또 이겼기 때문에 네네. 저희 예측도 반은 맞은 게 아닌가. 반은 맞았다. 네. 그렇게 정신승리를 한 희소식 아닌 희소식이 지난주에 박병호 선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저주를 건 거 아니냐라는 부진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었는데 박병호 선수가 그래도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죄책감을 좀 덜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 때 홈런 예측을 한다면 최대한 박병호 선수는 저희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박병호 선수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박병호 선수 굉장히 또 가을 야구에 한이 많이 맺혀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홈런 예보입니다. 지난 5월부터 달려왔던 KBO 리그 정규 시즌이 바로 이번 주에 마감되는데요. 지금까지 총 139경기를 치른 NC랑 기아가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두 팀에서 가장 많은 홈런 소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역시 2위부터 5위까지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LG, KT, 키움, 두산에서 어떤 선수가 미친 활약을 펼치냐 이렇게 네 팀의 홈런 예상 선수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2위 LG는 이영종과 유광남이, 3위 KT는 홈런 랭킹 1위인 로하스와 장성우가 10월에 짜릿한 손맛을 봤기 때문에 그 감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현재 딱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키움은 박병호와 김하성이, 그리고 5위 두산은 김재환이 제 몫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과연 누가 이 피말리는 순위 경쟁에서 짜릿한 홈런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이번 주 홈런 예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빈이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는 그 기자단들이 그 AD 카드가 따로 또 나오거든요. 맞아요. 각 팀마다 그 카드를 받으면 아 진짜 가을 야구 시작됐다라는 느낌이 또 그쵸, 들어요. 설레죠. 그래서, 그 카드 네. 받으면. 가을 야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과는 또 반대로 아직까지 순위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2, 5위에 굉장히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순위 예측을 또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 짓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것마다 다 틀렸기 때문에 네. 또 괜히 저희 때문에 순위가 뒤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불안한데 근데 사전회의 때는 2위만 찍으면 된다고 또 얘기를 하긴 하던데 오늘 또 막상 오니까 2위부터 5위까지를 다 찍으라고 또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좀 설명을 2위까지 예측하시고 네. 뭐 하는 김에 5위까지 하는 김에라니. 또뭐 10위까지 다, 10위는 의미가 없구나. 확정됐죠. 10위는 확정됐어. 감히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현재 순위가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 싸움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LG와 KT 중에 누가 위에 설 것이냐, 4위와 5위, 키움과 두산 중에 누가 위에 설 것이냐를 좀 따져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KT보다는 LG가 조금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본 것이 지금 사실 캐스팅 보트를 기아와 한화가 굉장히 많이 쥐고 있어요. 그 상위권 팀들과 연달아 경기가 남아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고춧가루를 좀 뿌리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일단 LG는 2경기가 남아있고 KT는 4경기가 남아있습니다. LG가 사실 2경기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총력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면 어쨌든 2경기를 좀 다 쓸어 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 KT가 4승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좀 시즌 막판에 그 선발진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프레마스하고 배대성 선수의 페이스가 조금은 부진하기 때문에 4경기를 다 가져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LG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3위로 예측을 좀 해봤고요. 키움과 두산의 4, 5위 싸움에서는 그래도 키움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움은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두산은 3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양 팀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 30일 맞대결이 그 결과에 따라 한 경기 차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와일드카드 영차전이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키움은 사실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LG와 비슷하게 총력전을 좀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수가 지금 굉장히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경기에 다 쏟아붓는다면 두산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산의 불안 요소 중에 하나는 기아를 상대하게 되는데 로테이션상 양현종 선수가 아마 두산과의 경기에 좀 등판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양현종 선수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국내의 마지막 등판일 수도 있고 광주 팬들 앞에서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아 또한 물러서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산이 기아의 벽을 넘지 못하면 결국은 5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네, 선배가 2, 3위랑 4, 5위를 이렇게 나눠서 예측을 했다면 저는 2위랑 3, 4, 5위 이렇게 나눠서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네네. 일단 LG가 지금 남은 경기가 2경기인데 하나랑 SK를 상대를 하잖아요. 네. 둘 다 상대 전적이 좋기 때문에 둘 다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처럼 LG가 2위는 거의 확정적으로 할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이제 3, 4, 5위가 이제 KT, 키움, 두산 순서인데 승수랑 승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어제 새벽까지. 재밌어요. 네, 그래서 늦게 새벽까지. 보내셨군요. 네네. 근데 두산이 4위 키움이랑 현재 1.5게임 차인데 남은 3경기를 전부 다 이기고 키움이 남은 1경기를 져야만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두산은 일단 3경기가 남아있고 또 키움이 30일에 1경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동안 선수들이 컨디션이 거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키움은 무조건 그 경기를 이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KT랑 키움의 문제인데 현재 0.5게임 차입니다. KT는 4경기가 남아있고 키움은 1경기가 남아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키움은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KT는 4경기가 기아랑 하나랑 맞붙습니다. 네, 2경기씩 맞붙는데 뭐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지만 그래도 4경기 4연승을 거두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경기 이렇게 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5할대 이하로 승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역전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맞아요. 키움이랑. 그래서 3, 4위가 바뀌지 않을까. 사심을 담은 건 아니고요. 일단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사심을 굉장히 이로써 사심을 담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각 팀들이 어떻게 될 경우에 승률이 어떻게 된다. 저 지금 저 어제 밤 계속해서. 계산했어? 이게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저와 유민 기자의 차이점은 KT와 키움의 순위 차이인데 그렇죠. 저는 KT가 3승 1패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저는 이제 2승 2패인 거죠. 2승 5할 때 2패. 이하로. 네, 저희가 2위부터 5위까지 또 순위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이제 정규 시즌 마감하는 만큼 이번에는 예측이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네, 저도 홈런 예측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야구의 재미인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순위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야구 팬들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홈런 원정대는 2020 KBO 리그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홈런볼을 잡는 그날까지.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꼭 잡고 갈 거야.